풀어볼게요. 이것 때문에 늙어 보인다. 피부 4대 고민이에요. 눈 주변의 주름. 사실 아유. 진짜 많이 생기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눈주름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주름이 생기는 거는 사실 그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좀 더 주름이 잘 지게 되고 위에 있는 피부가 두껍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종이는 잘 접혀지지가 않잖아요. 같은 원리 때문에 그 피부 두께가 상당히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눈 주변에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전체에 있는 피부 중에서 제일 얇은 부위입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또 자리 잡고 있는 안륜근이라고 해서 이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 자체가 정말 하루에 15,000번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 주변을 잘 커버하려면 화장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네네. 이거 그리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황 아, 선생님? 그러면. 예. 한번 그 메이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흑인을 백인으로 만든다거나 없던 쌍꺼풀을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요. 예. 자기의 장점을 좀 살리고 단점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김연영 씨의 이 전 사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어머.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연영 씨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예쁜 얼굴인데 예. 지금하고 다른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예. 화장이에요. 화장. 그 중에서도 눈썹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죠? 그죠? 네. 저 당시는 여자 심영래 씨를 만들어서 저 얼굴이 나왔는데요. 그래갖고 심영래 씨랑 똑같이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못생겼는지 몰랐는데 방송국 와서 제가 못생긴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올바른 눈썹에 대해서 한번 예, 예. 올려주시면요. 눈썹에 대해서만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썹을 그리실 때 눈썹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좋은 예, 나쁜 예, 나쁜 예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왜 김혜수 씨의 그런 갈매기 눈썹이 예전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곡선이 들어가 있으면 나이가 오히려 들어 보일 수 있고요. 지금처럼 좋은 예라는 게 저것만 다 좋다는 아닌데 저런 눈썹이 훨씬 어려 보이는 눈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더 어려 보이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눈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 그렇군요. 그때 눈썹만 잘 그렸어도 국민 못난이는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말이에요. 그죠. 이제 화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주름을 미리 방지하고자 아이크림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현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그 아이크림을 전체를 다 바르거든요. 얼굴 전체에? 네, 네. 네. 그러면 되게 젊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박 박 교수님. 예. 네,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주름이 좋다고 해서 바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피부는 이게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칫 과잉 보호하게 되면 피부의 면역력이 저하돼서 피부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크림은 얼굴 전체보다는 눈가에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핸드크림은 손에 바르고 바디크림은 몸에 바르는 것처럼 아이크림은 눈에만 바른다는 거 기억해 이름에 주시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눈가에 이어서 이 고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술 주름. 근데 입술은 원래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주름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입술 자체는 원래도 주름이 좀 많죠. 근데 네. 저희 여기서 얘기하는 입술 주름은 입술 자체에 있는 주름이 아니라 우할 때 나오는 입술 주위에 있는 이 주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입술 자체 주름은 뭐 그렇게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할 때 생기는 그 입술 주위의 주름은 우리 영화 중에서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이제 타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도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올록볼록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특히나 이제 입술 움직임을 좀 많이 할 경우에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담배를 같이 태시는 분한테 훨씬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담배를 물 때 우하고 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담배에서 나는 활성산소 자체가 상당히 이 주름에 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름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예쁜데 이 밑에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네. 이 입술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지는 건가요? 그냥은 안 없어지죠. 안타깝게도 그냥 없어지는 방법은 없고 어떤 시술을 받거나 이렇게 좀 치료를 해야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입술 주변도 주변이지만 제가 이제 화장품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예전에는 좀 반짝반짝 광나게 하는 입술 표현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나는 립스틱을 발랐는데 요즘에는 좀 무광, 광이 없는 그런 립스틱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입술 각질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저같이 교수님? 침을 바르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기죠. 각질이 더 생겨요. 네, 침 이렇게 바르면. 하니까. 네, 예, 특히 예, 매트한 립스틱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입술이 건조해서 굉장히 각질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일부러 떼어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예, 입술에 보호제나 영양분의 보습 성분을 높이셔가지고 각질이 스스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주름은요, 아마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최고 주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고민되실 겁니다. 팔자주름. 진짜 이거는 젊을 때는 없다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들면 누구나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예, 저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코 옆에서부터 입 옆에까지 이렇게 쭉 늘어지는 이런 팔자 모양, 한자로 팔자 모양이라서 이제 팔자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팔자주름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직접 자기가 주름을 나타내지만 팔자주름은 자기가 주름을 찐 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살이 처져서 이게 팔자주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 처지는 원인이 되는 게 뭐 콜라겐 감소가 있든지 그다음에 탄력 섬유의 변성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처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처지게 되면 밑에 있는 힘줄은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살이 처지면서 이게 팔자주름이 좀 더 선명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팔자주름이 한쪽만 더 진하게 생겨요. 이거 원인 자세히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우리가 주름이 물론 이제 훈장이다, 나이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훈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주름이 있으면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주름 마지막 알아봅니다. 마지막은요. 처진 아유, 눈꺼풀이에요. 속상해. 네. 왜 이렇게 나이 들면 눈꺼풀이 처지는 걸까요? 이게 눈 아래가 이렇게 축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 원인은 팔자주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밑에서 잡아주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살이 아래쪽으로 이제 처지게 되는데 그 피부 자체가 노화가 일어나서 처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되는 게 뭐냐면 눈하고 그다음에 눈 옆에 있는 그 지방들이 있어요. 안구 주위에 있는 지방들이 같이 처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아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쓰는 알륜근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격벽이라고 해서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느슨해지고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이게 아래쪽에 있는 힘줄은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살이 처져서 이게 눈 밑에 있는 그 주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살펴본 이런 주름들을 사소한 습관만 조금 바꾸면 늦추고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습관들부터 고쳐야 될지 한번 볼게요. 눈 주변 주름은 이런 습관. 졸리다고 눈 비비지 마세요. 너무 사소한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눈 주변에 생기는 주름을 뭐 100%다 없앨 수는 없죠. 그 일부 주름들은 뭐 예교 주름이라고 그러죠. 웃을 때 생기는 까치발 모양의 주름은 오히려 예쁘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시술할 때도 따로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쁘게 이제 남을 수 있고 좀 온화한 미소를 준다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눈 아래쪽에 있는 자글자글한 주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보기가 싫죠. 이런 게 제일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 주변에 자꾸 부비기 때문에 눈 아래가 보면 색깔도 검어지게 되고 자글자글한 주름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눈 주변을 비비는 그런 그 습관이 있으면 눈 주변에 있는 주름, 특히 눈 아래쪽에 있는 그런 주름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눈 비비는 습관이 당연히 미용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요즘처럼 감염병 유행할 때 그렇죠, 위생에도 안 그렇죠. 좋으니까 좀 그런 습관 있으시면 눈병. 고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서 입술 주름으로 내려가 봅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아이스 커피를 한 잔 했는데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쪽쪽 빨아 마시는 습관이 입술 주름엔 안 좋대요. 입술 주름 빨대 대신 컵으로 드세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커피를 요즘 마시시면서 빨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므러드는 자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 대신에는 컵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특히 입술을 자주 만지거나 뜯는 습관도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새는 진짜 환경 생각해서도 빨대 많이 안 쓰잖아요. 주름을 위해서도 빨대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은 팔자주름. 이거 펴지면 너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옆으로 주무시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쪽만 생기는구나. 그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다림질을 할 때도 이렇게 접어놓고 그 위를 꾹꾹 누르면 이게 선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팔주름. 그렇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아까 팔자주름 생기는 원인이 살이 처져서 생긴다고 그랬는데 처져서 가운데 있는 힘줄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옆으로 눌려가지고 이게 꾹꾹 눌러주게 되면 그 주름이 더 골이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왕 옆으로 주무실 것 같으면 얼굴을 이렇게 펴서 옆으로 주무시든지 네. 그게 아니면 그냥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다은 씨는 딱 보니까 왼쪽으로 주무시는구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밤사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좀 펴고 자도록 똑바로 누워 그러니까요.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이 바로 처진 눈꺼풀인데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손바닥으로 눈을 굴려주세요. 눈을 이거 굴리다. 마사지 방법 같은 건가 봐요. 네. 눈 주위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가의 탄력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3가지 경혈점을 매일매일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 효과를 굉장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예, 첫 번째, 우리 찬죽혈이라고 해서 네. 양쪽 눈썹의 안쪽 뼈에 자리 잡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피부 관리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명혈이라고 해서 눈 안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 왜 여자분들 눈가가 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 붓기를 빼주는 데도 효과가 좋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양혈이라서 관자놀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자놀이는 여러분들 아마 머리 아프실 때도 손이 많이 가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얼굴에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아주 좋은 혈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지점을 5초씩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가는 피부 조직중에 가장 얇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강하게 누르시거나 문질러 주시게 되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